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예, 기쁜 소식부터 나눠야겠습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 저 근데 고3 분들과 그 N수생들은 끝났는데 이제 네네. 고2 분들 1년 남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는 그 순간까지 마음 졸이시겠지만 그 순간 마음 편하게, 그리고 이제 자제분들 손 잡고 편안하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을 무사히 마친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도 정말 축하드리고 자랑스럽습니다. 힘드셨지만 이제 해 뜨는 그날이 올 테니까 자랑스럽게 그날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그 이후의 과정, 면접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대입 논술 면접 기간에 발맞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리를 꾸며봤습니다. 오늘 수 스피치 리더십 센터의 이성호 대표님 모시고요. 대입 면접 요령부터 당당하게 보이는 말하기 방법까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게 되면 요즘 발표가 그 스티브 잡스 형님이 나오신 다음부터 발표라든지 뭐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중요해져서요. 그거를 좀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그리고 말하는 것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연습할 수 있다는 거 오늘 한번 내용 준비해서 방송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우선 방송 전에 저 대표님 잠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스피치 리더십 센터의 이성호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리더십이랑 저 스피치를 네. 이제 하시는데요. 스피치는 말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하기는 보통 걷기보다 아이들이 더 먼저 배우는 게 말하기인데요. 네, 예. 말하기를 배우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회사를 가기 위해서도 말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공부만 잘하면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즘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 또 말을 잘해, 또 면접을 잘 봐야지 네네. 또 대학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전부 다 이제 말하는 교육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그렇죠.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면접 고민으로 찾아오는 대표님 찾아오는 학생들도 좀 많은 편인가요? 예, 이 시기 때 많이 오고 통상적으로 오는 이제 8월 달부터 옵니다.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 달 수능 전까지 오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 좀 수능이 달라졌는가, 이 면접 자체가 이제 수능 전에 이제 수시 면접 보는 데가 있고 수능 후에 이제 수시 면접을 보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눠서 하는 예, 예. 편이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면접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기고 네네. 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저 우선은 득신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면접을 대입 때 네. 했나요? 저는 수시 2-2 이렇게 인서울의 끝자락을 부여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예. 결국 미끄러졌고요. 면접 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예. 그 뭐 기독교 학교였어요. 장애인 시설이 학 근처에 세워져서 그분들의 통행이 되게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당당하게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버스를 만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떨어졌죠. 아주. 진짜 면접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보면 그 학교 가서 시험을 봤고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이 있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뭐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들 존칭 왔었어요. 한 3명 4명 들어가서 우리 학교 왜 왔어? 맞아요. 이렇게 우리 학교 왜 왔어? 보통 이런 수준의 면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면접 뭐 그거 형식적인 뭐 그런 과정 아니야라는 이제 선입견이 있으실 것 저 같은데. 때도 그 존댓말을 하셨어요. 저 때는. 네. 세상 진짜 참 좋아졌어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느껴지네요. 네. 그럼 이제 네, 학생들이 예, 지금 예. 8월부터 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예, 예. 되게 와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피치 학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뢰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예. 일반 학원에 가서 저 선생님 저 왔어요. 그러면 네가 성적 올리려고 왔구나. 네. 라는 목표,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 성과지표라고 하죠. 네. 성적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있다 보니까 네. 어떤 확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는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들어오나요?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고민은 아닐 것 같고 어떤 고민을 갖고 올지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모든 학교 교육 과정이 이제 대학에 포커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이왕 대학 가고 싶으면 저라도 좀 좋은 대학. 그렇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인서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끝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진짜요. 근데 그게 과거에 비해 이제 공부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이제 전략과 전술을 아주 잘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부만 잘하면 되지만 요즘은 이제 자신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이제 꿈과 끼 이런 거를 학교 측에서 많이 보는 전형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형을 유심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조금 성적은 부족하지만 이제 그 성적에 비해 이제 면접에서 이제 조금 더 자기 어떤 꿈과 끼를 살려서 말을 하면서 그거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면서 뭔가 의미 있게 그리고 이 대학을 와서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진로를 꼭 이루겠다라는 어떤 이런 자신감만 보여줘도 네네. 좀 좋은 결과가 생기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큰 어떤 선택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다 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딸 때 네. PT 같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 저거를 따기 위해서 저기 목표점을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네.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러 이제 그 리더십 센터, 그러니까 스피치 리더십 센터에 이제 학생들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괜히 말이라고 하는 걸 배운다는 거 있을 때 네. 보통 자신감과 굉장히 결부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괜히 스피치 센터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수줍음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솔직히 오는 친구들은 그런 건 아니죠. 더 말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가요? 말 잘하는 친구도 있고 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예와 형식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격식을 따져야 되니까 또 분위기 자체가 뭔가 모르게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축이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자기가 이제 일반적인 대화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주 잘하겠지만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형식 예의도 배우는군요. 그래서 어떤 예와 형식 글 같은 경우로 한다면 편지글은 편지처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면접도 면접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저 왔어요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교수님께서 이 학생은 우리 학교 오면 분명하게 물 흘린다. 아니면 이제 공부 제대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하겠죠, 사실. 예. 그럼 자신감도 배우고 말하는 형식도 그러면 저 대표님께서는 좀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나요? 이게 교수님이 좋아하는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사실. 괜히 눈을 내리 깔아야 되고 말투가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면접의 정확한 뜻은 맞아요. 요즘 교수님들도 많이 젊어지셔가지고. 예. 그리고 또 면접이란 자체가 한정된 시간에 내가 가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접의 종류는 사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까 이제 이 시간 내에 말을 하자면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떤 심층 면접도 있고 때로는 인성 면접도 있고 또 때로는 다양한 어떤 면접 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학생들 어떤 판단하는 어떤 기준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자체도 그거를 많이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다. 그냥 뭐 내가 공부 잘하니까 가서 말 잘할 거야 대충 이래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학교 측에서 오는 어떤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들이 많고 또 심층 면접이 아닌 어떤 그 인성 면접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심층 면접도 인성 면접이 있어요, 사실요. 이런 위주로 좀 생활 기록부라든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심층 면접도 있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서류의 정보 확인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서류하고 말하는 것도 맞춰야 되는구나. 그렇죠, 당연히요. 그럼요. 안 맞추면 서류 조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수능도 수능대로 공부해야 되지만 면접은 면접도 공부하고 와야 된다는 거. 흔히 말해서 요즘 생활기록부 자체가 자녀 키우신 분들은 알 건데 만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네네. 학생의 어떤 인생 진로 때문에 그걸 어떤 이제 학업 과정 중에 그렇죠. 공사라든가 소설도 자소설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자기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1학년 때 이거 뭐 했어?
제가 이런 것도 했어요? 아.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에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 성향이 설명을 하고 싶어요, 사실. 아. 변명을 하고 싶고. 근데 그거보다 명확하게 그 내용에 따른 어떤 핵심과 내용과 때로는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느꼈는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순서 있게만 얘기할 수도 문제가 없는데 막 뒤죽박죽 얘기해 보면 듣는 사람도 어떻게 아, 했습니까? 논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을 그렇죠. 어떤 부분은 막 되게 길게 얘기하고 어떤 건 되게 짧게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없어 보이니까 분량도 딱딱 맞춰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럼 근데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예. 심층 면접과 인성 면접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도 좀 궁금하고 제가 지금 궁금한데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되나요? 통상적으로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논술을 심층으로 보는 학교도 있어요. 있고. 그리고 논술이 아닌 어떤 학업 능력이라 해갖고 학생의 어떤 수리력, 탐구력,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슨 적성검사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몇 개 질문을 내갖고 학생이 어떤 다양한 상황에 의거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심층이 이제 자기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면접 들어가기 전에 면접 질문을 3개를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학생한테. 들어가기 전 선생님 저 교수님 뵙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 3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구조화식으로 계속 꼬치꼬치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면서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거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발력 있게 하는가 그런 걸 어떤 이제 보는 능력이죠. 사실 인성 면접하고 조금 다른 게 어떤 학업 능력, 어떤 측정적인 잣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공부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사실요. 그 순발력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 예. 학생들이 면접 준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저 센터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는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청취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접도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대인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하고 학업 계획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같은 거는 먼저 조금 준비를 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하면 지원 동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빨리 자기소개를 순발력 있게 아니면 지원 동기를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편안하게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네. 불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사 못하고 넘어지고 들어가면 긴장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어떤 문고리 손잡이 같은 역할을 하네요. 예. 스피치 측에서.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분명하게 학생이 이제 자기만의 어떤 내용으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 자기소개,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게 해마다 트렌드 질문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 중에 요즘은 학생들이 사실 공부만 하다 보니까 네. 삶의 어떤 어려움을 많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행복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복과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그게 있는 친구들은 학교 생활에서도 분명하게 잘 극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질문이 뭐 학교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냐,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학교 다니면 가장 행복했던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성적에 관련된 걸 얘기하거든요. 이제 별거 아니고 평범한 질문인데 답변하는 게 정말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제 학교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적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행복을 얘기한다면 이제 가족에 관련된 걸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이 학생 자체가 이제 집안에서 이제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뭔가 네. 가족의 애라는 게 있다. 이런 걸 느끼니까 면접에서도 조금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예. 그 트렌드 질문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우리나라답게 어떻게 문제집 같은 게 된다. 아니요. 이거는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것보다 예.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학생이 말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10년에 무엇을 할 것 같냐. 이것도 일종의 트렌드 질문이거든요, 사실요.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고 때로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뭐 이런 건 기본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니면 존경하는 인물. 그런 거를 이제 질문을 그럼 예상 질문을 이제 대표님께서는 잘 아시는데 그럼 먼저 써보라고 하고 그걸 소리내어 있나요? 그 과정이? 당연히 써봐야 되죠. 아. 먼저 생각이라는 거는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 생각나는 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술하는가. 또 그걸로 조금 어떤 애는 너무 경직되게 말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면접은 대의 면접은 경직돼도 돼요. 왜 경직돼도 되냐면 면접관이 분명히 긴장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학생 보고 학생 우리 친구분 하면서 천천히 해도 되니까 숨 한번 길게 들어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조절을 해줘요. 학교에서는. 그렇죠. 무작정. 취업 면접은 이런 거 갖고 긴장한 애라고 해서 감점률이 될 수 있는데 패스하지 사실요. 근데 학생은 무조건 들어봐요. 들어보고 본인의 어떤 생각과 그거를 명확하게 뭔가 그 느끼는 거를 교수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본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그게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학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들어보자. 그리고 학생 면접은 대인 면접은 좀 말을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 좀 정리를 잠깐 중간에서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긴장을 하더라도 네. 교수님들이 풀어주시니까 거기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교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천천히 편안하게 그리고 긴장하는 것도 감점 요인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아까 그 트렌드 질문 같은 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복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질문들을 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질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고 그걸 학교 쪽에서 분명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봄으로써 학교에서는 그 학과에 관련된 어떤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의욕과 또 때로는 그 진실된 느낌 그리고 의사소통 또 때로는 가능성 이런 걸 면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생이 하루아침에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도대체 뭘 합니까? 그걸 가르쳐요? 아니지 국어, 네. 영어, 수학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거는 이제 당장 면접 때 돼야지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라든지 이제 면접이라 그래서 말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아나운서 생각했어요. 이제 네, 말씀 예. 주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유려하게 말하는 법, 괜히 볼펜 입에다 물고 굉장히 발음 교정하고 그런 걸 생각했는데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일 수도 있겠네요. 스피치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면접 준비가. 대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입은 발음 발성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네네. 단지 발음 발성은 학생들이 말을 정확하게 하는 조금 부정확한 애들이 하는 것뿐이지 요즘 애들은 말을 못해서 오는 애들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방법, 그 내용의 질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방향만 제시 잘해주면 오히려 학생의 입장에서 더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툭툭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정리도 해줘야죠.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 그런 걸 잘 분간을 해줘야지. 잘못 구분해 보면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면접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딱 합격이 목표이다 보니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많이 볼 것 같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뭐 꼭 써봐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소개, 지원 동기, 학업 계획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딱 그거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어른이니까 눈빛 보면서 그렇죠. 알아채지 못할까? 이거 싶긴 한데. 결국 그 내용에서 보는 요점이 있어요. 그 요점이 뭐냐면 이 내용에서는 자기소개라든가 지원 동기라든가 학업계 이런 게 어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공통점인 전공 학과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말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열정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제 그거를 이제 면밀하게 체크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게 보려면 이제 사람을 눈을 보면서 자신감이 있는 표정과 때로는 아이 컨택을 교수님 딱 보면서 해야겠죠. 나 안 붙여주면 학교 망한다 이런 느낌으로 딱 보면서 때로는 목소리도 조금 크고 자신감 있게. 근데 이런 부분을 아무리 이제 목소리 큰 거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태도네요 말하기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이왕 말할 거 똑같이 말할 거 보기 좋게
하면 좋죠.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선물 딱 주는 것보다 이쁘게 포장을 하면 네네. 그렇죠. 훨씬 더 보기 좋고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의 내용은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에 조금 목소리 크게 시선 처리, 또 때로는 편안한 인상, 때로는 앉은 자세, 뭐 선 자세 이런 것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스러우면서 좀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해주면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뭐 점수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면접이 대학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저희 방송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는 이제 방송이 이제 교수님 한 분의 학생이 여러 명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그 1대4 형식이 보통 어떻게? 그게 학교마다 다릅니다. 아,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예, 예. 어떤 경우는 뭐 교수님이 이제 2명에 예. 학생이 1명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긴장해라. 네, 초근 지금 요번 주 면접 보는 거지 그렇게 봐요. 아, 예, 예. 그래서 무슨 모 대학이 이제 2명 이제 면접관이 2명에 학생이 1명 이렇게 보고 어떤 학교는 그룹이라 해갖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면접관님이 한 3명에서 4명 그리고 학생이 이제 뭐 3명에서 5명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저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어떻게? 학교도 있고 어떻게? 3명 면접관님이 3명이었고 학생들이 5명씩 긴장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했냐면 옆에서 말 되게 잘해버리면 아, 기가 확 그- 죽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태도가 나는 정말 준비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학생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면접관이 면접관이 판단하는 거지 본인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듣는 거는 참 좋지만 듣는다는 자체는 그만큼 남의 얘기가 듣는다는 거는 본인이 긴장이 덜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사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판단하기 이전에 그 면접관이 판단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그 학생보다 잘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답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남하고 비교해 보는 순간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렸어요. 무너지지. 한 두 번째 앞에가 아직 답은 기억 안 나는데 뭔가 되게 엄청난 저 똑똑하다 막 이런 걸 던져가지고 그 전에는 뭐 여기 원에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인서울 하기 위해서 간 건데 하고 그냥 갔는데 걔가 그게 잘해버리니까 그렇지. 그냥 빨리 내 순서 와라 빨리 해라 이랬는데 갑자기 잘해버리니까 뭔가 폭탄이 갑자기 수류탄이 내 앞으로 빵 던져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면접관님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긴장스러울 텐데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가 잘해버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정말 비교하면 100% 말고. 공감입니다. 그걸 잘하려면 네. 학교에서든 어디든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맞습니다. 연습은 네. 어떻게 하나요? 그 연습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과거의 학교에서는 조금 연습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 그냥 이제 수능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잡았는데 요즘은 수시 비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시대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는 진로팀을 그 아예 진학팀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갖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모의 면접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모의 면접을 그렇게 이제 여러 명 학생들 앉혀놓고 좀 해보면 그 감각을 알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품에 달라. 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그럼요. 음식의 맛을 알잖아요. 긴장 안 하죠. 예, 해본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네네. 괜히 프랑스 요리 나오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 좀 그 많은 학생들을 만나니까 예, 예. 이렇게 미래의 인재상이나 이런 것도 좀 보이시잖아요. 요즘 말하기라는 게 워낙 또 자기 표현, 뭐 SNS 이런 걸 봐도 말하기, 뭐 글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말하기 같은 경우를 이제 가르치시면서 그 리더십도 이제 같이 공부하시고 그러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각광받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의사 표현을 한다든가 또 그 의사 표현을 인해 상대방에게 감동과 때로는 행복을 주는 네네. 그런 사람이 맞아요. 때로는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약간 좀 사람형 SNS의 느낌이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이렇게 좀 뭐라 따뜻한 그럴까? 사람이 좋겠어요. 예, 소셜하고 좀 이렇게 감정 표현도 되게 울 수 있는 남자라든지 요즘 요리하는 남자 이런 뭐 테마처럼 이게 좀 따뜻한 사람이 또 말도 잘하고 그러면 좀 각광받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방송이 네. 또 말이니까 네, 오히려 그럼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그러면 드네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대입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이제 저희 방송은 중학교 학부모님도 듣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들으시거든요.
어떻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좀 자기 표현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간단한 뭐 좀 간단한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도움이 주실 말씀 이게 있으면 학생들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네네. 성향마다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애가 너무 활달해갖고 문제 있는 경우도 네네. 있겠지만 오히려 그 학생보다 말을 안 하는 학생들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할 수 있는 양이 분명 한계가 네네,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대1이 아니잖아요, 사실요. 네. 1대 다수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떤 그 사람들한테 노력을 해야 될 어떤 퍼센테이지가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밖에 부모님이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 점점점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명, 이제 자녀 한 명, 두 명, 많아봤자 이제 두 명, 세 명, 이제 세 명도 안 갈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그게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을 키워주는 대화를 많이 심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칭찬은 기본이고요. 그거보다 인정을 말을 좀 해줘야 돼요. 아 칭찬과 인정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애들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보다 그 학생이 아이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 네 얘기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근데 그런 말도 하면서 조금 스킨십을 좀 해주라고 얘기해요. 저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원 갔다 오면 너무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만 고생했어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포옹으로 따뜻하게 아 우리 아들 고생했지 힘들었지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뭔가 모르게 감정이 오고 네네.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도 참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대화. 대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항상 사랑의 굶주려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손을 살짝 잡고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저희 애랑 할 생각하니까 좀 약간 좀 그렇죠. 좀 간지럽고. 근데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하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아이들의 아이가 생각하는 감정이 달라져요. 어머님은 나에 네. 대해서 뭔가 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항상 또 뭔가 뭘 잡으면 따뜻한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감정이라든가 네네. 어떤 심리적인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얘기하고 절대 저는 아이들한테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라고 많이 얘기해요. 아이들이 집에서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보다 어머니께서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됐어. 그렇죠. 바쁘니까 엄마 바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애들도 아 나도 됐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끊지 말고 꼭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야단을 칠 때도 무조건 학생이었던 핑계 별명을 다 들어주고 야단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는 그 얘기를 일단 해야 돼. 해야지 감정이 풀어지는데 그걸 얘기 안 하는 얘기하는 거 중간에 끊고 야단을 치면 그 애 야단이 들어올까요? 들어오는 양은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야 네가 우리 철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면서 네네. 야, 엄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고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지 높아지죠. 않겠습니까?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화는 한 번쯤은 집안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또 아버지도 하셔야 돼요. 특히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또 아버님도 반성 방송으로 같이 해야죠. 그렇죠. 어머님 하면 안 돼요 절대. 쌍방이 같이 잘해야지. 저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저 네. 대표님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 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이 대인 면접을 볼 때 많이 긴장을 사실 많이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 역시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대인 면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더 정리해드리고 할 건데
첫 번째 미리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어떤 자기소개라든가 지원 동기 그리고 학업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같은 거는 꼭 미리 준비하신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학생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기록부, 학생기록부를 하죠. 또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그걸 모른다면 나중에 되면 큰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찾아주시고 말하는 내용과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사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시사라든가 그런 사회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키세요. 신문을 보라는 말씀. 신문이라든가 오히려 저는 일주일에 한 개씩 우리가 이제 신문이라든가 어떤 중요하게 지금 사회적으로 보이는 사회 이슈라든가 어떤 시사, 사회 문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사형제도제도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우리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 중에 우리 뭐 세월호 사건 이런 게 최근에 나온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문제 일주일에 한 문제씩 딱 하면 1년에 몇 문제 되겠습니까? 12문제. 2년이면 24개. 3년이면 36개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애가 계속 문제에 대한 거 정리를 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쉽게 그걸 상황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과 과정, 문제점, 예를 들어 찬반, 해결 방법 아니면 보완책 같은 거를 적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봤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면접을 볼 때 학생들이 이제 조금 알아야 돼 부모님도 아셔야 되는 거 있지만 학생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학교 면접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수님도 그런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아는 만큼 편안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그런 부분을 편안하게 대하듯이 얘기한다면 좋은 인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정확하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정리해 갖고 또 나올 질문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신다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수능을 마치고 곧 이번 주 뭐 다음 주에 있을 계속 이제 수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리고 그것을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저 면접 이제 수시 면접, 뭐 대입 논술 면접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주신 수 스피치 리더십 센터 이성호 대표님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포옹을 하며 인정을 하는 말을 남기는 부모의 모습이 아이의 이 말문을 열고 가슴을 열어준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고 따뜻한 겨울을 요즘 좀 나눈 공이 요즘 12월이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많은 자선 낭비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도 한번 따뜻한 포옹을 하면서 자제분의 손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의 미신태 주득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